자, 11월 11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4,600달러. 비트코인이 어제 큰 무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의 약 10% 정도의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무빙이 보였는데, 최고점은 69K 그리고 최저점은 62.7K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그럼 조정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다. 아직 이 조정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차트가 버스트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더블 버스트 차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트,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이 차트가 어떤 거냐, 다시 확인을 좀 한번 드릴게요. 자, 그 차트가 이 차트죠.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라인, 여기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여기에서 A가 일어났고, 그 다음 여기에서 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으로 치고 가는 이제 C가 남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C가 이렇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 필요하느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가격이 이제 B로 상승을 한 다음에 가격이 반전이 돼요. 리버스해서 C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서 A에서 B, 여기에 있는 사이는 이동은 10% 미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얘기냐, 지금 여기 A라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버스트가 일어나면서 B로 갑니다. B로 가는데 여기가 10% 미만이다. 그 범위가. 그래서 제가 어제 회원방에서는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 A 라인에서 10%가 69.6K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69.6K이다. A 라인부터 B 라인까지. 그래서 어제 상승을 우리가 했죠. 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 라인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A라는 라인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10% 미만까지 유지가 되었고요. 10% 미만까지 유지가 된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또 여기에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하단, 여기 first time 여기 바텀 그린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단에 있는 여기 초록색 라인에서 C 라인으로 C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10%, 여기도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C 라인 하락에 이제 지점을 잡는 건데, 여기 초록색 라인이 있으면 이 초록색 라인에서 10% 미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3K가 깨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53K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53K가 어디냐면은, 제가 피보나치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게 여기 0.5 라인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여러분들께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54 라인이죠. 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1차가 언제였죠? 원래는 1차가 60이었죠. 그리고 2차가 여기 밑에 있는 라인 55에서 57이었죠. 여기가 2차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여기에서 A, B, C 이렇게 가는 A, B, C 파동, 이 파동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전고점 뚫음으로 인해서 이 패턴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아까도 말했던 여기 버스트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차트, 여기에서 더블 버스트가 일어나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아직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조심하자. 그래도
우리가 ABC 파동으로 떨어지는 그 라인은 그 방법은 이제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2차 라인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관점은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했고 아까 그리고 10% 미만이라고 했는데 꼭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10% 미만까지만 유지만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한 60K 라인 1차 우리가 생각을 했던 이 라인 여기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1차가 아니라 이제 밑에니까 2차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폭로를 계속 겪으면서 여기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라인이 어디라고 했죠? 계속 우리가 말했던 거. 과거에 여기 횡보를 할 때 뚫어야 된다라고 했던 곳이 어디였죠? 63K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략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63K를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60K. 60K는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버스트 트라이앵글 차트가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나스닥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미국 같은 경우에는 31년 만이에요.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 자, 어제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이야기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교과서적인 움직임.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 과도화로 인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움직임을 걱정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경제시장 전반이 하락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정석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반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이 해지 수단으로, 방어 수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 비트코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비중을 어디로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건데,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 자, 나스닥이 비트코인과 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꼭 했죠.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BTC가 무조건 나스닥이 오른다고 BTC도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디커플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나스닥이 내려가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비트코인은 정말 귀신같이 계속해서 커플링을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 안 오를 때는 있지만 나스닥이 내려갈 때는 웬만하면은 커플링 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동반이 돼서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경제 시장에 그냥 같이 따라간다. 지금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때까지 사용이 안 되다가 또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봐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발표가 딱 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쭉 떨어졌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보고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쭉 떨어졌었거든요. 이때 언제지? 비트코인이 갑자기 여기 10시 30분쯤에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쭉 내리면서 잠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플랜 B 트윗에도 뭐 이상한 영상 같은 게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 그래서 원래 교과서적인 그림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 보니까 이제 헝다 이야기죠. 자, 헝다가 이제 또 디폴트에 모면을 했다. 10일 데드라인 달러채 이자를 근데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헝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자 지급이 10월 11일 거죠. 근데 이게 30일 유예가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해서 어제가 10일이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낸 거예요. 어제 냈다라고 해서 이제 디폴트는 또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예 기간이 끝나는 10일까지 총 1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또 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헝다 자동차 주식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매각을 하고 뭐 헝다가 최근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서 디폴트 고비는 넘길 수 있었다.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이 디폴트는 넘겼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헝다의 문제 끝이 날까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11월 6일이죠? 그럼 이거 또 유예가 되고 뭐 한달아 12월 28일 날 내야 되는 거. 만약에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이거. 12월 28일 날 이때 또 유예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30일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럼 1월 28일 정도. 이렇게 또 미룰 수가 있겠죠. 미뤄서 시간 끌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쌓여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헝다는 언제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회사 계속 지분을 매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우리에게는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헝다그룹 빨리 파산을 해버리지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자, 어제 새벽에 이제 고래의 움직임, 큰 고래의 움직임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휴먼 주소가 8년 만에 활성화되었다라고 해요. 2013년부터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이 움직임이 8년 만에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때는 가치가 한번 볼까요? 가치가 29만 4천 달러. 그 당시에 3억이네요. 3억 5천 정도였습니다. 3억 5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담겨 있는 계좌가 지금은 얼마가 됐냐? 1782억. 3억에서 1782억이 됐습니다. 8년 만에.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소가 갑자기 깨어났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뭐 모르는 거죠. 일단은 헝다는 이렇게 주식이나 자회사 지분을 매각을 해서 한 건데, 자, 헝다가 지금 내야 되는 게 얼마죠? 1753억 원. 여기 깨어난 금액이 1782억. 비트코인 이거 자고 있는 계좌 이거 열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헝다 그룹 이거 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여기 있는 주소 8년 만에 이거를 열어서 여기 있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지금 여기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회사 주식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했다라는 걸로 밝혀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휴먼 계좌가 움직였다라는 게 조금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계좌가 움직인 이유가 뭔지, 어떤 것 때문인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나와 버린다, 이런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휴먼 계좌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계좌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레버리지 청산 맵이라고 하는데요. 11월 8일 날 보면은 지금 밑에, 자, 그 당시에 65,800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청산 맵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청산 맵. 이쪽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가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청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청산되는 거. 여기에 물량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청산되는 양들입니다. 청산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가 원래 롱인 거죠. 롱을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뭐 자기들이 여기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 비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롱 쪽에 비율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 했던 게 한번 털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안 털면은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빠르게 오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번 레버리지를 털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선물 시장은 롱과 숏이 존재를 하잖아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로지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과 숏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상황 볼까요? 좀 깨끗해졌죠. 여기 있던 것들 어느 정도 청산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포지션 본인이 정리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장에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정리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청산 비율 보면은 롱이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산돼서 뭐 좋긴 좋은 이게 롱 들고 있는 분들 청산되신 분들은 또 보시고 또 안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그 개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정리가 돼야지만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롱 청산되신 분들이 있으면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패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메트리컬 버스트 트라이앵글 차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럼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거냐? 지금 이 패턴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겁니다. 이게 100% 나온다? 아니죠. 가능성의 여러 가지 패턴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시 플래그 패턴이랑 그리고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는 베어리시죠.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 해서 지금 있는 차트 우리가 하락을 밑으로 치고 여기에서 원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래서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 깃발 같은 모양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직도 조금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치고 내리고 횡보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 깃발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요점 정리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지금 제가 매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은 어디죠? 여기 60K 라인 정도. 이 라인.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차로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은 말했던 우리가 여기 저항으로 계속 썼던 여기 63, 60 그리고 최악의 상황 우리가 말했던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이 선이 갑자기 또 유효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여기에서 담고 60에서도 담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또 온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어디에 비중을 맞출지, 보수적일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제 아니 최근에 이렇게 오르니까 내릴 거라고 조정 올 거라고 얘기하면 욕 진짜 많이 먹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관점 끝까지 욕을 먹던 말던 일단 제 방식은 그렇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다가 아니라 저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저의 관점은 그냥 올곧게 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 전략을 63 그리고 60으로 조금 하이 올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밑으로 빠질지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